그는 보호구금으로 하루 23시간 감금됐으며 특별 혜택도 받았어요. 경찰관들이 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자신들이 그를 지켜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다른 수감자가 그를 해쳤죠. 결국 그는 23번 칼에 찔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교도소의 경찰은 전문가급 생존 기술이 필요하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는 경찰들이 교도소에서 겪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도 다른 죄수처럼 수감 및 출소 구역을 통해 교도소에 들어오며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지문 채취, 머그샷 촬영, 소지품 압수, 서류 작성, 옷 벗기, 수색. 이 과정에서 경찰도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건 분류 과정이며 의료나 심리평가보다 위험도 평가가 더 어렵습니다. 그때 수감자들은 갱단 연계, 정보원 경력, 일반 수감자들과 함께 있을 때 위험 여부에 대해 질문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찰관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 저는 심하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찰관, 혹은 이제는 전직 경찰관은 보호감호라고 불리는 교도소 구역, 즉 PC라고 불리는 동에 머물 것을 권고받게 됩니다. 그곳에는 대부분의 성범죄자들, 초모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에게 해를 끼친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가 거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직 경찰관들도 표적이 되어 착취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타당하고 어떤 사람은 뒷문 가석방, 즉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점은 보호감방이 특권이 적고 대부분 하루 23시간을 감방에서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방에만 있고 운동장도 못 쓸 수 있습니다. 주어져도 따돌림 당한 사람들끼리만 쓰는 곳일 겁니다. 일이나 교육 기회도 훨씬 제한적입니다. 전담 보호감호 구역이 없는 교도소에서는 경찰 출신 수감자가 하루 23시간을 특별 수용동이나 독방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수년간 연구에 따르면 독방 수감자는 일반 수감자보다 심각한 정신질환과 자해 행동이 최대 5배 많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그곳에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은 심한 경우 정신병과 자아상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도관들이 고립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보호받는 수감자가 소통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여성들을 학대하고 살해했던 남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경찰이라면 교도관들이 더 잘 대해줄 수 있지만 이웃이 괴물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살인자고 몇 명은 아닐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엔 전직 갱단원과 사살 명령을 피하려는 남자들도 있을 겁니다. 평판이 있는 경찰이라면 토르피도나 교도소 청부 살인범이 일부러 보호감호를 신청해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유일한 이점은 외부 영향력입니다. 교도관이 당신을 힘들게 하면 밖에 있는 당신의 친구들이 그 교도관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감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주에서 복역하면 친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당신이 체포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숨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죄수들에게 남자들에게 더 심하게 하라고 지시하며 폭력을 구경하기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신분을 숨길 수 없고 많은 사람이 형기 대부분을 독방에서 보내야 합니다. 인트로에 나온 전직 경찰의 경우 그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온 나라가 데릭 쇼빈을 알고 있었고 온 나라가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9분 동안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20년간 경찰로 일한 뒤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그를 못 알아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는 용감함으로 훈장을 받았지만 기록에는 18건의 비행신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엄청난 표적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당국은 그를 범죄를 저질렀던 미네소타 주의 최고 보안교도소에서 애리조나 주의 중간 보안교도소인 투손 연방교정시설로 옮겼습니다. 중간 보안은 더 많은 자유를 주지만 쇼빈처럼 평판이 나쁘면 항상 좋은 결과만은 아닙니다. 그는 이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023년 11월 50일 세존 터스카크는 결코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멕시코 마피아 조직원으로 살인 미수와 치명적 무기 사용 폭행 혐의로 30년형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1990년 폴섬 주립교도소에서 그는 다른 수감자를 살해했습니다. 교도소 밖에서 거리 갱단과 마약상들에게 세금을 거두며 돈을 안 내면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FBI 정보원 경력 때문에 도덕성의 본보기는 아니었습니다. 테르스카크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쇼빈의 뒤로 몰래 다가가 즉석에서 만든 무기인 씹으로 그를 23번 찔렀습니다. 교도관들의 빠른 대응으로 쇼빈이 목숨을 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테르스카크가 그렇게 쉽게 쇼빈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이 나중에 조사되었지만 교도관들이 테르스카크가 가까이 가도록 허락한 걸까요? 교도관들이 유명 죄수 공격을 방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쇼빈은 상태가 안정적이었고
회복 후 텍사스 저보안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곳 동료 수감자들은 대개 탈세나 주차 위반 벌금 미납자였을 것입니다. 쇼비는 그곳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는 미시시피 주 랭킨 카운티 전직 경찰 6명과 비교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들은 최근 총 16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2명의 흑인 남성을 신체적, 성적으로 고문한 가택 침입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 6명의 경찰은 자신들을 군 스쿼드구라고 부르며 수상한 활동에 대한 신고를 받고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남성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테이저건, 워터보딩, 인종차별적 욕설로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의 성인용 장난감을 발견해 한 남성의 입에 집어넣었고 2 남성을 모두 성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가짜 처형을 하듯 경찰 중 1명이 피해자의 입안에 총을 쏘아 혀를 베고 턱을 부러뜨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은폐 방안을 논의하려 밖으로 나가 집안의 보안 영상을 가져가 강해 버렸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랭킨 카운티 경찰은 남성의 목에 막대를 넣고 발을 토치로 찢으며 새 테이저를 용의자에게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문을 부수고 깡패처럼 구는 미치광이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구타, 갈취,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수년간 하루 23시간을 감방에서 지낼 예정이지만 일부 경찰은 마치 죽음을 바라는 듯 보입니다. 2001년 전 LA 경찰 데이비드 백은 일리노이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가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아마도 은행 강도죄로 받은 14년형 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다른 주에 있었고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어요. 문제는 재소자들은 시간이 아주 많아서 TV도 많이 보고 신문이나 잡지도 많이 읽는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은 맥이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역사상 가장 부패한 경찰의 파트너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맥은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트먼트 램파트 스캔들 핵심 인물 라파엘 페레즈와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경찰관 약 70명 이 갱단처럼 행동하며 무고한 가족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 사람들을 폭행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으면 마약을 심거나 폭행을 거짓말했습니다. 이 경찰관들은 단순한 부패를 넘어 마약을 압수해 다른 마약상에게 팔았습니다. 그건 살인과 돈을 찍는 면허였고 페레즈 경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페레즈가 블러즈 갱단과 관련이 있고 그 래퍼 살인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노토리어스 B.I.G. 상상할 수 있듯이 페레즈는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맥도날드 식당 밖 총격 살인 사건을 템플 스트리트 갱단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진범은 멕시칸 마피아 조직원이었지만 템플 스트리트에 4남성이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젊은 목격자 소니아 플로레스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페레즈와 플로레스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겨우 16살이었을 때 나이트클럽에 데려가 임신시켰습니다. 그녀는 낙태 후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램파트 스캔들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맥경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무장 강도를 주도하며 부패를 심화시켰습니다. 맥경관은 72만 2천 달러를 훔쳐 숨기고 출소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일부에게만 말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 출소했으나 현재 호화롭게 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교도소 정보원은 강도 사건 돈이 비기살인 청부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악명 높은 숀 콤스, 즉 PDD도 제거하려 했다고 합니다. 플로레스 씨는 페레즈와 맥이 마약상 집에 침입할 때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체포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약상과 그의 어머니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플로레스에 따르면 맥과 페레즈는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 TU 안에 운전해가 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로레스는 이후 증언을 번복했고 페레즈의 진술로 약 100건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모두를 배신해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복역했다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칼에 찔리거나 목을 맨 채 발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맥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직 육상선수로 교도소 운동장을 달릴 때 몇몇 수감자들이 지켜봤습니다. 맥이 자신들과 비슷한 이들에게 한 행동에 분노한 그들은 칼과 주먹으로 그의 몸과 목을 찔렀습니다. 맥은 병원에서 겨우 이틀만 보냈습니다. 그는 정말 배짱이 있었죠. 바로 일반 수감자 구역으로 다시 보내져야 했습니다. 미국에선 감옥에 있는 경찰이라면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유명한 경찰로서 다른 일을 곤란하게 할 정보를 갖고 있다면 상황은 더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티티산조 페라리 우탄폰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조는 태국 경찰 출신입니다. 태국 무앙 나콘 사완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 직업은 한 달에 약 4만 바트, 1200달러를 법니다. 하지만 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많은 경찰관들은 월급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에게 진짜 돈은 보너스에서 나옵니다. 북쪽 미얀마로 수십억 달러 마약이 태국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경찰이 거래를 막으려 하지만 일부는 대가를 받고 눈 감아줍니다. 조에게 마약과의 전쟁은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약상에게 고문과 갈취를 하던 중 한 정직한 경찰관이 배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조와 6경찰이 용의자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8만 2천 달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살인범들은 죽음을 과다복용으로 위장했으나 양심적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상사에게 알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지역 언론에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충격적인 영상을 유출했고 영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대중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 영상이 유출되지 않았다면 평소처럼 넘어갔을 겁니다. 조는 나중에 자신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태국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고 사과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큰 스캔들이었고 조는 태국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한때 텔레비전 스타 피차낭 메이 사카콘과 데이트를 했고 두 사람은 체포되기 전까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사의 딸이자 텔레비전 배우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페라리, 포르쉐, 벤틀리, 메르세데스 등 29대의 고급차와 단 50명만 가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도 소유했습니다. LP 720 아니베르사료 월급 1200달러 남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태국에서 경찰이 범죄자 자산을 압수하면 판매 수익은 정부에 귀속됩니다. 경찰관과 정보 제공자가 각각 20센트씩 받아 딜러들이 경쟁자를 신고하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조는 총 368대의 차량을 압수해서 2,400만을 벌었습니다. 태국의 자금 세탁 방지국은 이후 그의 개인 차량들을 압수했는데 그 가치는 200만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의 1,800만짜리 대저택 외에도 고급 콘도와 집에 있던 2천만 현금도 압수됐습니다. 조는 경찰 고위 간부도 아니었고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부를 윗선에 상납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의 종신형은 감형됐지만 이 스캔들은 대규모 부패 수사를 불러왔습니다. 태국의 전 인권위원은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태국 사법 시스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라고 그녀는 더 네이션에 말했습니다. 태국 교도소에서는 감방에 많은 남성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는 교도소장이 그를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곳으로 옮긴 후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조는 편집증으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두려워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그는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고 했지만 가족과 소셜미디어 인맥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날 가족들이 면회했을 때 그는 괜찮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그의 부상이 천 조각을 이용한 차의 목매달기와 일치하며 방어 흔적은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감방 바닥의 피는 사실 개미에 물린 자국이었고 CCTV에는 아무도 감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서비스 뉴스는 그가 독방에서 일반 수감자 구역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고 한 태국인은 판티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2025년에 드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조의 변호사와 가족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진실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감옥에서는 누군가 당신을 죽이고 다른 일로 위장하고 싶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 경찰관이 죽으면 보통 의심을 받지만 앤서니 오르바는 크게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전직 해병대원이자 경찰 앤서니 오르바는 2010년 밤 주차장에서 권총으로 젊은 웨이트리스를 채서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운전하며 그녀에게 끔찍한 짓을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폭행 후 앤서니 오르바는 체포됐지만 법정에서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라크 전쟁 후 정신이 온전치 않았고 졸로프트가 환각과 기억 상실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마가리타 8잔과 맥주 2피처가 그의 기억 상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취해 근무용 무기를 그녀 차에 두고 내렸고 결국 감옥에 갔지만 오래 못 버텼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종신형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감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범죄 혐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일반 수감자들과 지내거나 평생 독방에 있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인 제프리 앱스타인의 죽음에는 경찰이 중심에 있고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이 주요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은 전직 경찰관 니콜라스 타타욘입니다. 그는 탱크같이 건장하고 폭력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감자와 감방을 함께 쓴 마지막 인물이었어야 했어요. 타타글리오네는 전직 뉴욕 경찰로 살인 11건, 치사 유괴 1건, 마약 음모 1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에프스타인은 타타글리오네와 같은 감방 동료였고 사망 전 무의식 상태로 태아 자세로 발견됐습니다. 이 주 후 그가 사망했을 때처럼 영상 자료도 사라졌습니다. 공식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타타글리오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교도관들에게 말했지만 나중에는 그 말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목에 주황색 천올가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했고 타타글리오네는 헤드폰을 끼고 있다가 에프스타인이 기절한 걸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프스타인은 교도소 직원들에게 자신은 절대 자해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타타글리오네는 종신형 4회를 복역 중이며 2025년 보도에 따르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 동료 수감자처럼 타타글리오네가 교도소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여러 번 생명 위협을 받았고 그 결과 영구적 부상과 머리에 금속판을 삽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훈장이나 계급과 무관하게 교도소에서 경찰의 삶은 다릅니다. 운이 좋으면 조용히 지내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걸어다니는 표적이 되고 맙니다. 죄수들이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표적 말이죠. 이제 교도소에서 처음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